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즉, 복사 평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험 등을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 복사 평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에너지 출입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온실 효과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 등을 학습할 예정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에 복사 평형 관련 두 번째 실험 기억나나요? 자, 이 그림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적외선 전등에 가까울수록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전등이 태양이고 A, B, C, D 알루미늄 컵이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고 했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얘가 수성이겠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의 평균 온도가 가장 높고 화성이 가장 낮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행성이 대기를 가지느냐 또 그 대기의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와 달,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의 평균 기온을 평균 온도를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행성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멀죠? 자,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수성은 0.4, 태양으로부터 금성은 0.7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달은 지구와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달과 지구는 거리가 있지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와 달의 거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지구와 달의 평균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지구와 달이 있습니다. 자, 달은 대기가 없어요. 달은 대기가 없습니다. 네, 지구는 대기가 있죠? 대기가 있어요. 자, 지구의 대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대기 중에 78은 질소, 산소 21, 아르곤, 그다음 이산화탄소 등등등이 있어요. 자, 평균 기온을 한번 평균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대기가 없는 달은 약 영하 18도, 마이너스 18도씨, 지구는 약 15도씨 정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에서부터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온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 까닭은 뭘까요? 그렇죠. 대기의 유무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평균 온도, 평균 기온이 높은지 한번 대기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대기가 있고요. 자, 구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도 있고요. 표현을 해봤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지구는 받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자, 그 중에 50은 지표면에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떻게 되느냐? 자, 나머지 50 중에 20은요. 자, 대기와 구름에 흡수가 돼요. 자, 그럼 나머지 30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표와 대기에서 나머지는 반사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흡수되는 거는 100 중에 70인 거예요. 20 더하기 50. 나머지는 30은 반사가 됩니다. 지표에서 반사, 대기에서 반사가 돼서 우주로 방출이 돼요. 저희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반사율, 알베도 값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이니까 이 흡수한 이 70을 모두 방출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방출하고 있을 겁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지표와 대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데 자, 이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지구가 흡수한 70과 양이 같은 거예요. 70, 이거 더해서 70과 양이 같은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자,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의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고요. 또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고 이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의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일부는 다시 지표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가 에너지가 지표로 흡수된다면 지구의 기온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는 우리가 이렇게 옷을 하나 더 껴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체온도 더 높은 곳에서 유지가 되겠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자,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가 온실 기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온실 기체는 적외선 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요. 선택적으로 걔를 잘 흡수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적외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이 대기 중에 이렇게 있다가. 자, 그래서 이 온실 기체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일부는 우주로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 일부가 지표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의 온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보다 지구가 평균 온도, 평균 기온이 높은 거예요. 자, 지구도 대기가 없다면 달과 마찬가지로 평균 기온이 낮을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온실 기체와 그 온실 효과. 자, 이해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성과 금성의 평균 온도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아까 기억 날지 모르겠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로 보았을 때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0.4,
금성은 0.7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행성 모두, 자, 수성과 금성 두 행성 모두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수성의 평균 온도가 높겠죠? 왜?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받은 복사 에너지가 금성보다 더 많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 그러나 실제로 수성의 평균 온도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 427도. 자, 그 다음에 금성은 477도예요. 생각하고 다르게 태양으로부터 먼 금성의 평균 기온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성에 대기가 있구나. 대기가 있다면 그게 온실기체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맞았습니다. 수성은요, 대기가 거의 없어요. 뭐 나트륨, 헬륨, 수소, 네온 이런 아주 미량의 그런 대기가 존재하고요. 자, 금성에는 독특한 대기가 존재합니다. 대기가 있는데 그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산화탄소는 아까 온실기체라고 배웠죠? 자, 이 이산화탄소가 자, 금성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실기체는 복사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잘 흡수한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잘 흡수한다고 얘기를 했죠. 얘가 흡수를 해요. 자, 그리고 다시 금성 표면으로 일부 방출합니다. 뭐 우주로 방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금성 표면이 다시 그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성보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멀지만 평균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 평형에 대기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평균 온도가 높았으며, 즉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자, 다시 지구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부터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구 대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해요. 자, 뿅. 자, 다시 지구입니다. 자, 최근 20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부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관련 그래프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 변화. 연평균 온도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기온이고요. 자, 나는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관련 그래프예요. 자, 가로축은 역시 연도고요. 세로축은 한쪽은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중 이산화탄소, 한쪽은 메테인을 나타냈어요. 자, 위에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부터 한번 봅시다. 1880년대부터 지금 2007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평균 기온을 조사를 해서 그때마다 점을 꽁꽁꽁꽁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이에요. 자, 평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다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1900년대 중간, 20세기 중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에 띄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역시 가로축은 연도 1880년대부터 2007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초록색 점이 이산화탄소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빨간색 요 선이 요게 메테인입니다. 얘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것은 온실기체의 증가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업화, 공업화가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러려면 그때마다 이제 뭘 많이 사용했습니까?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그 온난화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무엇이 있을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몇 가지 지구 온난화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째, 자, 빙하의 면적 감소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빙하. 자, 빙하가 뭘까요? 빙하가 뭘까요?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빙하에 형성된 이제 지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선생님 한번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좀 고도가 높은 그 지역에 지금 눈이 쌓인 설산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뾰족한 봉우리 우리가 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빙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얼음의 강입니다. 얼음의 강, 빙하. 강하자를 쓰는 거예요. 자, 눈이 내려요. 그런데 기온이 낮아서 눈이 녹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계속 내려요. 그러면 그 압력에 눈이 계속 다져지겠죠. 그죠?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다져져서 얼음화된 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년설. 자, 그러다가 그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 봉우리나 그 능선 부분 이렇게 흘러내려서 얼음의 강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얼음이 이제 흘러가서 줄줄줄 흘러가진 않고요. 자, 얼음이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이제 강의 형태를 이제 띱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빙하의 면적,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년설도 많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빙하와 만년설 또는 이제 북극의 빙산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제 바다로 흘러가겠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바다 이렇게 섬이 있다고 봅시다. 자, 섬에 원래 해안선은 이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빙하, 빙산, 만년설 이런 것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해안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상 보면 여기 보시면 그림상 보면 약 이 정도의 해수면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육지의 면적도 줄겠죠. 그죠? 육지의 면적도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자, 기상이변, 그러니까 폭우나 폭염,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두고만 보고 있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각국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죠. 자, 해결 방안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뭘 들 수가 있어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연료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빨리빨리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나무도 심고 숲도 늘리면서 자,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천하고 또 제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지구 온난화 또는 환경 보존을 위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차 시 동안 지구 대기의 구조, 기능, 자, 그다음에 지구 복사 평형, 지구 온난화 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봤어요. 좀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도 너무 많고 해서 좀 지루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습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다시 듣기 꼭 실천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 복사 평형 관련해서 에너지 추립 과정이 어떤지 우리 수업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만 같이 할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 자, 이렇게 31번. 그 다음 2번.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 정도 된다고 했어요. 2번. 자, 그리고 나머지 자, 지표의 흡수 50 해서 모두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흡수된 여기 2번과 3번 있죠? 자, 합한 70만큼 방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사 평형이 일어납니다. 자, 지구가 흡수한 양, 뭐 더하기 뭘까요? 그죠? 2 더하기 3인 거죠. 그래서 방출량은 얼마다? 어디다? 그죠? 4인 거죠. 4번, 여기 4번.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일어날 때, 복사 평형이 지구에서 일어난다.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 대기 역할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온실 효과. 그래서 행성 어떤 행성들을 비교해봤죠? 일단 달과 지구, 그죠? 달과 지구 비교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 비교했었어요. 그래서 달보다 지구가 평균 온도가 더 높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같다고 보았을 때 평균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지구가 대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이제 영상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자, 다음 수성과 금성. 자, 태양으로부터 수성이 금성보다 더 가깝죠. 그러면 평균 온도도 더 높아야 되는데 누가 더 높다? 금성이 더 높더라. 자, 왜 그러나 해서 봤더니 수성은 거의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금성은 주로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죠.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다시 그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면서 금성이 지표각을 다시 흡수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수성보다 멀지만 평균 온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다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에 대한 얘기 있죠? 자,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중 지구 복사 에너지를 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체는 뭐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 기체 중 가장 많은 거. 그렇죠.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20세기 들어서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한다. 자, 이거는 온실기체의 이런 지속적인 이런 상승 그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이 뭐다? 대기 중에 포함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도 자세하게 한번 같이 파악해 봤어요. 수업 중에.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지구 온난화의 영향.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대책들 똑같이 또 같이 얘기했었어요. 아마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